안녕하십니까. 한상보입니다. 1월 25일 일요경 출발하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9번마 세븐카이저가 이착을 한 번 했을 때 선행으로 이착에 성공을 한 것이죠. 그전에도 선행을 가긴 했어요. 세 번의 선행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3착, 4착에 그쳤다가 지난번에 드디어 이착에 성공을 한 겁니다. 시간한 선행마들 같으면 벌써 한 1승, 2승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가수로 이착에 성공을 했고 선행형 마필로스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얘보다 빠른 선행마가 나올 수도 있죠. 1번 같은 경우에도 데뷔전에서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지난번에는 초반 타임이 상당히 나와주는 모습이 발견이 됐고 5착이긴 합니다만은 2착의 코차 일마신 머리차입니다. 사실상 9번이 냈던 성적과 비슷한 이런 성적을 낼 정도로 빠르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 얘도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적극적인 선행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9번이 선행 갈 수 있을지.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4번 썬더런이라고 하는 마필이 코스 이점을 갖고 있고 얘는 뒷심 부족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7점 뛰도록 아직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게 선행밖에 없다 보니까 얘도 선행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선의권에 따라갈 수 있는 마필 중에서 반사이익을 노려볼 마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번 바운더 번개라고 하는 마필이 그 후보군에 들어옵니다. 이 마필은 직전에 이제 4착에 그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들보다는 판이하게 좀 달라지죠. 가속력도 좋아졌고 뒷심도 증가를 하는 모습,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 편성 구도까지 이러니까 찾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6번 바운더 번개 딱 한 마리 추천드린다면 6번입니다. 자, 이 경주는 오늘 첫 번째 결정으로 결정력이 아직은 미완의 마필들 간의 접종 구도. 인기마들은 있습니다만은 인기마들의 전력이 그렇게 확고한 능력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개상으로도 보면은 일단 그림은 그려집니다. 2번이 안쪽에서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1번 같은 경우도 게이트 이점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왔던 초반 타임이라면은 기습적인 선행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인기마 4번 천지 탱크가 이번에 어떤 전개를 펼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건인데 얘도 지난번에 3착을 하면서 데뷔전보다는 분명히 뒷심도 증가하고 전체적인 기록도 빨라진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역시 안쪽에 있는 마필들로 인해서 전개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경주의 특징입니다. 이게 또 다른 인기말을 보니까 5번도 있는데 4번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돌발적인 상황도 나올 수가 있고 외성 있는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된 특정 그림수가 있습니다. 이틀기 공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사절 경주도 전개에 따라서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만 4번마 썸씽 일수는 안쪽 게 뒤쪽 마필은 각질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6개월 만에 돌아와서는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뒷심 부족을 보였고 지난번에는 회적 전개 속에서 2착에 성공을 했는데 기록 자체로 보면은 딱 좋은 기록은 아니죠. 자, 어쨌든 선행력보다는 뒷심을 강점으로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취입으로 일단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상대마를 보니까 10번인데 10번 같은 경우는 선행마종 지난번에 어쨌든 선행 가서 3차 이 두 마필이 이번 경주 핵심인데 얘네 둘만의 싸움으로 끝나기에는 상당히 좀 뭔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선행 변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선행 변수는 8번이 있고 얘가 선입이라고 한다면은 선입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도 있죠. 외곽에 11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마필 중에 취입은 2번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미완의 취입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은 좀 유동적이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 경주 승부를 하는 이유가 나오죠. 제 승부 경주의 모토는 항상 배당이죠. 승배당 이상, 저배당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면서 중배당 이상, 배당 가치가 있을 때 집중하자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8번, 4번 이 두 마리가 12번, 11번 어떤 역할을 해줄지에 따라서 흐름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삼경주는 분류를 하면은 3번은 안쪽에 뒤에서 선행. 보다 빠른 마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애가 뒷심에 이렇게 확 건 건 아니고 아직 어린 마필들이니까 의외로 기습에 나설 마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드러난 상으로는 어쨌든 얘의 선행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면 되고, 추이권은 후보군이 몇 도가 있어요. 5번 안중석이 더선 커밍도 4전밖에 아직 안 뛴 마필이고 추입 잠재력 계속 보여주고 있고, 9번도 역시 추입형으로서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 10번도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케이스죠. 자, 그런데 이번에 거리가 1700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하기 나름입니다. 그간에 보여줬던 능력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10번이 좀 더 잠재력이 유리할 것 같고, 지난번에 늦바란 상태에서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고전했던 점, 그리고 이번엔 CC1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에서 이권에서는 그래도 안정감을 주는 건 맞지만 능력 자체는 확고하진 않아서 다소의 좀 우회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마필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애매합니다. 자, 거리는 1200m 짧은 거리인데 11번마 로드 트위스가 지난번에 6개월 만에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죽었는데 그건 좋은 모습이냐? 좋은 모습이죠. 선행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과거에도 선행력이 있던 마필이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인 외곽에서의 선행 승부수를 띄울 것 같은데 선행 상대마들이 있습니다. 안쪽에 3번, 이제 뒷심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에 보여준 특징이고, 11번하고 동반 출전하고 있는 9번도 선행형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마방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9번도 일단 선행을 나서면 더 뛸 수 있는 마필이고, 자, 그러면 11번이 반배를 하면서 선입을 한다면 동반 입상까지도 한번 욕심을 내볼 수가 있겠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안쪽에 1번이 있기 때문에 얘도 뒷심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3번의 입상을 기록했던 선행형 마필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도 역시 선두권 서바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구도에서는 취입할 수 있는 마필을 찾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 경주는 딱히 선입이나 취입력이 확고한 마필이 없어요. 외의 마필이 나올 수밖에. 이건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워. 다만 이제 선두권에서 11번이 무리하지 않으면은 어부질이 선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불안정한 이런 상황이라는 점, 이 경주 조심해야 될 경주입니다. 서울사 경주 10번 홀리티아라 승군전입니다. 1400m는 아직 안 뛰어본 상태죠. 초반 타임이기 때문에 선두권 공략도 가능합니다. 지난번 모습처럼 선입도 가능하고, 이번에 상대가 될 수 있는 마필이 안쪽에서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3번 정도가 일단 초반의 상대인데, 물론 어설픈 선행마들이 몇 두가 있어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중에 3번이 제일 빠른데 얘도 1400 안 뛰어봤습니다. 1400 안 뛰어본 3번의 선행, 1400 안 뛰어본 10번의 선입, 가능성은 있는 그림이에요. 믿어 못 믿어 인정하냐 마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 상황을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경마 변수라는 건 뭐 항상 나올 수 있는 거니까 5마리 정도의 변수 가능성을 타진한다면 7번 마천월드가 최근에 이제 자유형 마필로서 지구력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는 모습이고,
11번 에코월드 헤리카시미가 타면서 외곽에서 어떤 전기를 펼치냐에 따라서는 고부질이 가능성은 있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그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리가 1800m인데 4번 위너스 루키가 선행입니다. 한쪽의 1번이 지난 6월에 1600에서 1월에 선행을 한번 가보시죠. 딴 때는 선행 간 적은 없는데 혹시 밀어붙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11개월 만에 돌아와서 이제 취입으로 역시 왔으니까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면 4번이 간다고 봐야죠. 1번이 그럼 따라가면 동반 입상도 나올 수 있고 자, 이 틀을 깰 수 있는 마필들 도전 세력은 3두 정도 통근전에 1800 첫 도전 6번 기본은 있고 대각에서 선입권에 따라간다면 7번도 욕심을 한번 내볼 수는 있겠는데 또는 뭐 전개에 따라서 반세익을 봐야 되겠죠. 1번이 부실하거나 취입마들이 늦거나 9번 닥터솔라도 기본기는 있는 취입이니까 또는 복병의 가능성 가치가 좀 있어 보이고 11번은 뭐 서승훈이가 탔으니까 설명이 필요 없겠죠. 다만 마필의 능력만 놓고 보면은 애매하죠. 이번 3경주는 여러분들 배팅 전략에 따라서 형식 활용해서 엮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조결장 들어가겠습니다. 서로교 1번은 취소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참조하시고 이번 경주는 9번만 마이야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쪽에 상대마들이 두 마리가 있어요. 3번하고 4번. 관계 변수가 생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고 대각의 취임마 10번이 상대마로 거론될 수는 있겠으나 성적을 보시면은 들쑥날쑥하죠. 11번 같은 경우에는 시시용이 타고 있기는 합니다만 승군전의 첫거리에 상대마들이 지난번보다는 세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능력은 좀 불안정한 상황. 특히나 이 두 마리가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조교장 노림수를 하나 가지고 하면서 엮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자, 부산사 경주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경주입니다. 경주 수밖에 없는 이유가 1번 그랜드 모어가 선행마필이죠. 그리고 외곽의 9번도 선행마. 이 두 마리의 선행 타임은 일단 인이 됐어요. 다만 이제 뒷심 부분에서는 다소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얘는 뒷심 부족이고 얘는 그래도 최근에 뒷심이 많이 보강이 된 상태에서 선행을 놓고 한판 격돌. 자, 그런데 문제는 신마들의 선행력이 얼만큼 나올지가 이게 관건이에요. 10번이 우선 좋아 보이는데 기록도 상당히 좋았고 주행검사는 3번이고 이번엔 외곽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1번이나 9번이 가지고 있는 선행 타임은 어지간한 4군 혼합사군 경주에서는 통할 수 있는 선행 타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10번이 얘들보다 빠른 선행력을 낼지는 불투명합니다.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은 있어요. 선입을 할지는 그건 알 수 없죠. 자, 안쪽에 3번 그레이트 톱이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겁니다. 얘는 꾸준하죠? 최근에 뛰는 것이 이런 구도니까 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유리한 조건이에요. 3번이. 자, 앞선에서 끝내지 않는다면 취권 또는 선입권의 변수가 나올 수 있겠죠. 두 마리의 변수를 저는 보고 있는데 취권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8번 정도가 순군자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취입력이 확고하고 자, 선입권에서 우회성 있는 마필도 하나 나올 수 있어서 그걸 잘 활용하면은 복식과 함께 삼복승에서
배팅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부산 4경주를 한번 해보자. 춘마들 싸움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있겠지만 성공 시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경주를 보면서 이제 인기마들의 특다 보면 홍도라는 경우들도 많죠. 선행마필이 2번도 선행마필이. 얘는 안쪽 이점을 갖고 있고 얘는 이제 성장세 선행마필이고 성장세기 때문에 선행 일변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동반 입상도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2번의 특성으로 봐서는 위험하죠. 자, 그래서 2번, 8번 저배당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대안이 누구냐? 5번 퍼센 빅맨이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욕심을 좀 나는 마필은 11번이에요. 게이트 조건의 1번은 현장 판단. 자, 부산호 경주는 춤 그림 찾기. 이번에 최근의 실패 이유는 득발이죠. 지난번에도 인기 1위였습니다. 배당판에 이제 충마로 확실하게 뚫렸었는데 1600에 1번 달고 수원이가 타니까 뭐 그냥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순위권에도 진입을 하지 못했고 그전에 1600 우승할 때는 최적정계 안마신 코차, 목차 두면서 접전석에 가스로 왔어요. 그때도 인기 1위. 자, 그전에 순위권이죠. 그전에 역시 순위권. 내가 입상했을 때 보면은 최적의 전개 속에서 가까스로 입상을 했던 것이 결국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능력이 얘 한계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얘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또 다른 인기마들을 보니까 6번 애매한 마필이고 10번 12어떨지 12번 최외곽에서 옛날 순위권인데 인기마들의 전력들이 모두 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태. 배당에 나올 수밖에 없죠. 선행 변수는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취익권에서도 심히 타줄 수 있는 마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찾기로 공략하죠. 자, 서울 7경 7번 청룡의 칼은 1600을 안대 받칩니다. 각질은 선행마에서 손이 파는 듯 하더니 지난번엔 선행을 탈취해. 그야말로 어쨌든 선두권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경기를 푸느냐에 따라서 얘 입상의 성패는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이번에 안쪽에 얘보다 빠른 마필이 있을까를 봤더니 이 빠른 마필은 없어요. 현재 코스 2점을 갖고 있고 1600 거리 특성상 2번이 안쪽에서 밀어붙일 가능성. 한 번만 간다고도 지난번에 어쨌든 가세하면서 초반 타임을 내줬고 코스 2점에 김옥성 기수라면 또 한 번 욕심을 낼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이 다소 유동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마필이 선위권에서 변수가 나오면 7번 정도가 가능할 것이고 수익권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되죠. 1600이니까 1번이나 4번 여기에 9번에게도 수익권 마필 중에서 하나는 올 것 같은데 선두권 마필들 정리를 잘 할 수 있다면 이번 경주는 수익권 모두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 6경주 명예진만 쓰고 자막 쓰고 닉스공원은 승운전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이죠. 1번. 그전에는 선입해봤고 선행 가봤고 두 번의 경주에서 우승하면서 냈던 기록은 출전마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기록, 절대적 우위에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각질도 유연하다는 점에서는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이건 출전마 중에서 유일한 한 마리인데 얘를 무조건 충마로 인정하고 갈 거냐 말 거냐 요거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상대마들의 전력 특성을 보니까 6번도 뒷심은 좀 부족해도 선행 타임, 가속력이 좋은 마필에 다실바가 지금 타고 있고
안쪽에서는 진겸이가 타고 있는 3번도 초반 타임이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 5번하고 6번이 빠르니까 6번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따라서 예상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위권의 도전 세력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시권 마필들 중에서 8번과 10번이 대표 주자라면 선두권 양상에 따라서는 생는 변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 그룹에 설 수 있는 마필 2번하고 12번이 또 전개를 어떻게 보는 이제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절대 인기만 5번을 충마로 가면은 두 방 정도에서 압축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방향을 비틀어 가지고 들어간다면은 선입권 변수를 놓고 인기권 마필들을 공략하는 전략 또는 수익권 마필을 놓고서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보는 전략도 볼만할 것 같은데 자, 이번 육경주도 에 따라서 배팅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력한 축마가 있는 인기마가 있는 경주에 저배당에다가 심주라는 말씀을 절대 안 드리죠. 다쳐야 의미가 없을 때는 차라리 육경주 또 한 번 했습니다. 선행은 정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선행. 1번 같은 경우는 취입이니까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을 찾는 것이 핵심인데 8번이 지금 3개월 휴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현장에서 상태를 보고 고민하셔야 되겠고 10번이 취입의 대표성을 가진다면 타이밍 싸움이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좀 타진해 보고 싶은 것은 선입권에 뭔가 좀 변수가 나올 것 같아요. 뭔가 결정력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부산 7경주 10번 경주죠. 1번하고 11번하고 지금 제 인기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1번은 안쪽에 뒤점 그리고 선행형 각질 11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지금 점핑 출전을 한 상태 브리더 스퀸 공마필인데 1번하고 11번 공공방 11번은 선입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이 선행가고 따라가면 앞에서 그냥 동반 입상까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자, 그런데 1군 경주인데 그런 말들이 얘들의 동반 입상을 그렇게 호락호락 9번이 강력한 선입관의 변수 A권까지 A가 올 수도 있다면 점핑한 8번도 있고 이렇게 뒤에서 우중 59kg가 영 부담스러운 3번이죠. 중량만 넣고 보면은 이게 충분한데 또한 부담 중량 증가. 그게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자, 8살짜리 4번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취권에서 이제 변수가 나. 이번 경주는 번 헌터 드래곤의 변수에 힘을 갖고 게마들의 불안 요인을 염두에 두고서 분산해보는 전략이 효과적일 겁니다. 자, 구경주는 3번 그대만 있다면의 선행 여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좀 승부를 냈죠. 1800은 첫 도전. 1200, 1400을 연거푸 사실상 선행으로 왔던 선행으로만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선행 갈 수 있는지만 우선 고민을 해야 되는데 1800으로 거리가 늘어나면서 다시 선행 작전을 펼칠지 아니면은 선입을 노릴지 후자일 경우가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틈새에서 8번 오마포이가 최근에 안쪽 게이트에 있는 4번, 6번, 10번 이런 애들하고 싸워서 계속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야말로 자신 있게 한번 선행을 노려볼 타임이죠. 이번에 결코 무리하게 선행 가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8번의 선행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선행권에는 권중석의 1번이 있다면 5번 트라이킹도
비슷한 능력과 각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위권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이거는 선두권 마필들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얘들의 가능성까지 나오죠. 이건 현장 판단에도 늦지 않겠죠. 오늘 마지막 경주 10경주 10번 드래곤 킹덤은 선행형 각질을 갖고 적극적인 선입은 유동적입니다. 제가 적극적인 선입이 유동적이라는 것은 전개가 잘 풀리고 상대성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자력으로 상황을 무시하고 절대 능력상 선입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케이스죠. 얘도 선행 못해도 못 되는 건 아닌데 이 두 마필 모두가 다 상황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선행을 노려본다면 전형적인 도주막 9번이 외곽에서 선행 성공한다면 한 변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이 코스 이점을 얼만큼 살리느냐 유리해진 조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추이권의 6번까지. 이 정도면 오늘 마무리 할 것 같아요. 선택입니다. 승리를 기원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